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이 차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롱레인지 버전이고요. 요거를 구입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죠. 어느덧 벌써 18개월이 됐는데 요거를 그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하고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테슬라에서 여러가지 신차들이 출시가 됐어요. 모델 Y L이나 모델 Y 푸른 롱레인지나 하이랜드도 이번에 새로 리프레시 버전이 나왔고, 최근에는 스탠다드 모델들도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스탠다드 모델들이 과연 어떤가에 대한 기존 차주로서의 소감, 느낌, 생각을 한번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감가를 시켜서 차를 최대한 저렴하게 뽑아서 대중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마 만들어낸 거겠죠.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모델이 생기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던 모델들은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일반 모델 3였고 롱레인지 버전이었지만 이제는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가 된 거죠. 아무튼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스탠다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에는 썬루프가 없죠. 막혀있어요. 쭉 막혀있고, 그리고 뭐 시트라든가 여러가지 내장재들이 바뀌고, 외형적으로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변했죠.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여러가지 기능과 소재들을 줄여서 가격을 확 낮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도 않았고요. 다른 것들, 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변한 것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기존에 프리미엄 모델 Y 주니퍼가 된 모델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탠다드 모델 Y 주니퍼라든가 외형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테슬라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은 게 프리미엄 모델들에 기존에 있던 거고, 거기에서 빼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뺀 게 스탠다드 모델로 출시가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로 오토파일럿에서 오토 스티어링이 빠졌어요. 이 오토 스티어링이 뭐냐면, 오토파일럿에는 페달을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 스티어링을 조절해주는 오토 스티어링 기능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서 물고 가면서 코너도 돌고 앞차의 간격도 조절하고 차선 중앙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오토파일럿이 다른 브랜드들의 자율주행 보조 역할이랑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안 타보신 분들은 다른 브랜드에도 자율주행 보조 기능 다 있어. 뭐 HDA2나 뭐 BMW의 뭐나 벤츠의 뭐나 아우디의 뭐나 볼보의 뭐나 다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테슬람들은 오토파일럿을 가지고 이렇게 빨아대면서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확실하게 테슬라가 가져다주는 이 오토파일럿만의 신뢰감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도 자체가 높아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빠져나가거나 들어갈 때 급 커브를 돌아도 오토파일럿 켜두면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엑셀을 추가적으로 밟아서 속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감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초기에는 오토파일럿을 켜놓고도 핸들이랑 엑셀이 정말 꽉 붙들고 있었어요. 꽉 붙들고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여차하면 0.1초 만에 바로 틀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서히 믿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FSD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는데, 물론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다던가 갓길에 갑자기 차가 멈춰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 멈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옆 블록에서 차가 뭐 우회전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려고 한다, 오토파일럿 켜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려고 할 때 얘가 깜짝 놀라서 카메라가 인지를 하고 급정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오토파일럿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것 외에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주행을 했을 때, 혹은 꽉 막힌 시내에서 웬만큼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주행을 했을 때 옆차가 끼어든다든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가 갑자기 빠르게 다가온다 했을 때 이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충분히 그것들을 감지하고 어느 정도 피해 가기도 하고요. 다른 차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저를 향해서 약간 의심적인 움직임으로 다가오면 이 차가 알아서 피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 굉장히 의존할 수 있게끔, 믿음감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었는데, 물론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저를 감시하는 카메라, 요 카메라도 가리지 않고 핸들도 항상 붙잡고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핸드폰 본다든가 뭐 신문을 본다든가 옆 사람이랑만 대화하면서 그냥 또 전방 주시도 안 하고 간다던가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테슬라인 거고, 그런 분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
오토파일럿입니다. 언제 어떤 오류가 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 오토파일럿이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차들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들에 비해서 이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급정거, 급브레이크, 급가속은 있을 수 있어요. 뭐 현기나 BMW나 뭐 이런 데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적어도 앞차를 혹은 앞에 가던 차가 멈춰 있거나 하면 박을 일은 없어요. 사람이 엑셀을 추가적으로 밟거나 핸들을 틀어서 뭔가 추가적인 조작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얘가 알아서 혼자 앞에 있는 차를 박을 일은 없습니다.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멈출지언정 그 옆에 가서 박지 않아요. 갑자기 멈추는 그런 증상들은 분명 이 오토파일럿의 한계라고 제가 느끼고는 있는데 FSD가 나오면 그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한 95% 이상, 그리고 일반 국도, 이 골목골목 있는 길 말고요, 좀 잘 뚫려있는 일반 국도에서는 80%, 75% 이상의 신뢰감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골목길은 좀 빡세요. 우리나라 골목길은 뭐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갓길에 차가 없는 그런 쾌적한 도로가 아니라 모든 골목길에는 불법 주차 차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법 주차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놀러 갔다 왔는데 가장 놀랐던 건 골목에 혹은 큰 대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가 거의 없다. 진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서 횡한 골목길이 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골목 주차가 굉장히 불법적인 주차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를 제외를 하면 이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테슬라를 산 이유고, 테슬라를 출고한 이유고, 테슬라를 출고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온전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토파일럿 설명하다가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이 스탠다드 모델은 이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서 이 핸들 조향을 해주는 오토 스티어 기능이 빠졌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는 거예요. 주행 중에 앞뒤 간격 조절만 해주는, 이 페달 역할을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 이 핸들로 방향 조향을 해주는 오토 스티어링 기능은 빠졌기 때문에 반푼이짜리 오토파일럿이 란 말이에요. 메리트가 반이 빠진 겁니다. 최소 반이 빠진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물론 발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죠. 하지만 차선 중앙을 유지를 하고 코너를 돌아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큰 단점이고, 뭐 한 500, 1000만원 빠진다고 해서 스탠다드 모델이 저렴하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FSD가 이 스탠다드 모델 출시와 함께 맞춰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인정. 그때는 FSD를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을 하면 FSD가 빠져있는 이 프리미엄 기존 모델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푼이짜리 이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한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상태로 FSD도 도입이 안 된 상태로 출고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국내에 FSD가 도입이 되면서 같이 스탠다드 모델들이 같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구입하세요. FSD 포함해서. 그래야 테슬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FSD가 국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오토파일럿마저 반푼이가 된 상황에서 스탠다드 모델을 뽑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BMW나 다른 외제차들, 다른 국산차들 뽑으세요. 테슬라의 메리트는 이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뭔가 스마트한 이런 느낌, 신뢰감을 주는 스마트한 기능. 아이폰, 애플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기능들은 갤럭시가 많이 역전을 했다고 해도 애플 아이폰을 쓰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분명 애플이 가져다주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런 강점을 아는 사람들이 애플을 많이 쓰고요. 물론 그냥 뽀대만으로도 애플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폰의 경우 갤럭시에 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그 동영상 결과물이 훨씬 더 아이폰이 부드럽고 결과물이 잘 나온다, 혹은 해킹이나 여러가지 보안적인 부분에서 아이폰의 보안 능력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앱 등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아이폰을 쓰시는 거고,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 몇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이 OTA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 오토파일럿 때문에, FSD 때문에 테슬라를 구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가지 기능 다 빠져있는 이런 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타고 테슬라를 출고해서 테슬람이 되는 이유는 이 오토파일럿 그리고 OTA 등의 소프트웨어 때문인데, 소프트웨어가 빠진다, 그럼 그걸 왜 사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스탠다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FSD 도입 여부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SD가 없이
똑같이 스탠다드 모델이 그냥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하셔봤자 어차피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테슬라라는 차가 다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현기나 BMW나 벤츠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잘 만들겠죠. 거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들을 만들어왔던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과 이 테슬라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완성도는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가장 강점인 소프트웨어까지 빠진다 혹은 반푼이가 된다? 메리트가 아예 없습니다. FSD가 들어오면 국내 출시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을 압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FSD가 없는 지금 오토파일럿마저도 반푼이짜리다.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